미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이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 열어서요 선거법 손보자고 토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간호법, 의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처리법 또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요. 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회자님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기다리셨나요? 두 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느 때는 이 사안이 굉장히 이렇게 뭐 첨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서요. 자, 이 얘기 말씀부터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도청 감청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일단 도감청 의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대통령실이 거짓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이런 도청 의혹들이 있었을 때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외국 특히 미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태도.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이런 불법적인 도청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 많은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 10대 무역 국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조작됐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는 조작됐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태호 안보 1차장인가요? 악의적인 도청을 찾아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 그럼 선의의 도청도 있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한 번 이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네, 제가 군대 생활을 미군 부대 가투사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8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할 때도 느꼈던 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 대도 없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그런 걸 수십 대 당시에도 돌려가지고 북한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거라든지 SR-70 같은 이런 고도 비행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도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보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박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모방송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항의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반드시 이런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는데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뉴욕 지금 타임스가 지금 보도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전체 100여 건 중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 두 가지 사항 하나는 뭐냐면 전 안보실장 김성환 예. 실장과 외교 비서관이 이제 뭐 이게 이야기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탄 33만 뭐 발 정도를 뭐 예. 어떻게 하겠다는 예. 유통 그런 어떤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예. 전체 이제 안보 관련된 장관들 이야기는 이게 좀 예. 정확하지 않는 정보다 예. 거짓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수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런 어떤 사실 조사의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데 예.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등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예.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도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송갑석 최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CIA가 예. 청와대를 도청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게이트. 예. 그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관련 문건들이 해제되고 보니 미국 대사는 굉장히 한국 정부가 거칠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해서 외교부를 가니까 예.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해달라. 예. 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대사가 당황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그런 외교 문서가 예. 이제 기밀해제가 공개되면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2013년도에 뭐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 스노든의 또 거기서도 주한미박 주미 한국 대사관이 도청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스노든이라면 그 NSA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국에 있다가 직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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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 가지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적인 도청 문제 이런 문제에서 폭로를 했었었는데 예. 그때도 한국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어떤 공식적인 항의라든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과거의 사례들과 너무 답습을 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지금 정부에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게 예. 그런 식으로 뭐 부인하고 사실이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이 문건에 관련된 당사국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예. 외국 여러 기관 주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취재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데서 계속 보도가 나올 거랍니다. 외신 보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 비난 야당 탓 이런 걸로 가려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백악관에 있는 관계자들 누가 이것을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조사하겠다. 유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미국 당사자인 이 도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미국 아니면 도청이 아니라면 인적 정보에 의해서 이걸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야당 탓만으로 이게 가려질 문제인가. 지금이야말로 더 국익을 생각하고 정부 여당이 강한 이런 국내 여론 야당의 목소리를 뒷배경으로 해서 외교전을 펼쳐야 되고 곧 방미하시잖아요. 국빈 방문하실 네. 때 절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미국 정부를 와 상대해서 여러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들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박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그리고 저희 당도 당연히 예. 진상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예. 따른 어떤 사항을 지금 대처를 한다고 누누이 지금 이야기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처음부터 왜 항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뭐 예. 민주당 야당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보면은 비판을 하는 게 지금 용산 이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으로. 저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방송에 나가서 방금 박상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청와대 시절에도 무수히 많은 과거의 어떤 도감청 의혹이 있었다. 실제도 제가 봤을 때는 있은 것 같고 76년도에 박동선 코리아 게이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스노든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부터 이제 MB 때 초반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의 만약에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다른 것에서 연유를 차지하는데 이게 용산 이전 때문이다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뭐 그 과거까지 돌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런 사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우방 국가에 대해서도 2003년 전에 3년이죠.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또 도감청 논란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항의도 좀 받았고 이번 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100여 건 중에 저희가 2건인데 뭐 우방 국가들은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조사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어떤 방지 대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선후에 맞지 지금 용산 이전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저는 맞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대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산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용산 청사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과거의 사례가 있지만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적 방법에 의한 도청이었다면 청와대는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구축된 역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데 비해서 용산은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도청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당의 김병기 의원이나 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나자 이런 문제들이 관련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연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온 것이고 그 당시에 용산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정말 2달 만에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이 도감청 방지 시설이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국민들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김태호 제1안보1차장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외교안보실 관계자 중에서 김성환 비서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다 경질됐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태호 처장인데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의 뒷배가 뭐냐라고 궁금해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선거 악재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경질하는 것이 맞고 국회 차원에서는 정보위 소집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상세히 보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감청 문제와 지금 청와대 안보 라인 인사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 좀 경강부회인 것 같고 직접적인 인사 아닌가요? 대통령실에 아니 그러니까 그 도감청과 이제 이쪽 인사 문제를 이제 연계하는 것은 경강부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른 건물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국방부 건물입니다. 국방부 역시 청와대 못지않게 과거부터 이런 어떤 도감청이라든지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고 NSC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지하 1층이지만 지금 국방부는 지하 3층으로 훨씬 더 정보 보안 면으로는 굉장히 지금 그 과거 청와대보다는 더 우수하면 우수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것이 확고한 어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 봐야지 자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 우리 대사관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청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우리가 점잖게 홍 의원님 그때 우리가 너무 점잖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두루뭉실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대사관을 도청하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도청한 거네 이런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거 아닌가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적 어떤 사항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때 어떤 사항을 뭐 지금 이제 연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하고는 지금 굉장히 다르고 특히 이번 사항은 예. 현재까지 봐서는 뉴욕 지금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예. 도감청이 아니다 이런 어떤 그 결론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감청이 아니면 인적 자원에 의한 그러니까 휴민트에 의해서 통째로 넘겨줬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외교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아예 이런 정보를 줬다 아니면 문건을 갖다 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만 넘겨 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거기다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실체적 진실이 지금 현재 그 문건 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우리 홍 의원님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그 문서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신원식 그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거 국방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 제 외교안보 실장인 그 김성한 실장과 외교 비서관이 대화했다는 그 문건은 그 대화의 시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아닌 거고 그리고 탄약 33만 발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 타임라인도 틀리다는 게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검증 가능한 외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문건 안에도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뭐 좀 전에 보니까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도청을 당했다라는 의혹이 좀 이번에 또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 주권 국가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심지어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예. 일부 시인하는 듯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전체가 다 100% 위조됐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지금 이번 문건에 폭로된 문건에 상당수가 신뢰성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더 그런 점을 주목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안보실 차장이 또 안보실 차장이 김태호 1차장 그러니까 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휴민트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김성한 그 실장과 통화를 해서 그래요? 100%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쉽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재까지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어떤 문서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겠죠. 일부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라든지 이런 건 틀렸지만 일부 내용을 담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진상 조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도감청이 아닐 것 같다는 게 잠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현 의원 말씀처럼 좀 더 이제 조사한 이후에 저는 발표를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차분하게 이런 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너무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이걸 용산 이전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 문제에 관련되어서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일본과 관련되어서 또 뺨맞은 어제도 결국은 일본의 총괄공사 불러가지고 일본 외교 청서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뺨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대하는 태도 미국 우리 제일 중요한 동맹이고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익의 근간인데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예.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정부 여당도 이런 야당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제대로 된 국익관점의 외교를 해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홍 의원님, 제가 왜 오늘 두 분 기다렸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